휴업급여는 꼭 받으셔야 돼요. 받으셔야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고 또다시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근데 휴업급여에는 숨어있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이기훈 변호사입니다. 산재보험급여는 종류가 꽤 많아요. 요양급여도 있고 장애급여도 있고 휴업급여도 있고 유족급여도 있고 뭐 간병급여도 있고 성병보상연금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제자들한테 처음에 가장 크게 와닿는 게 뭘까요? 휴업급여가 가장 크게 와닿는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은 휴업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산재는 왜 발생합니까? 일을 하다가 다치죠. 일은 왜 합니까? 먹고 살라고 하잖아요.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산재가 발생하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요. 당장 이번 달 급여가 안 들어오는데 어떡해요?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휴업급여입니다. 자, 휴업급여란 산재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요양하는 기간 동안 일을 못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. 휴업급여를 받으면 급여의 상당 부분을 보전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급여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 두 가지 큰 조건이 있어요. 하나는 요양 승인을 받을 것, 즉 산재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. 당연히 산재 인정을 받아야 산재보험급여가 나오죠. 그냥 산재 당했다, 병원에 갔다 라고 해서 나라에서 산재구나 하고 알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.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. 자, 여기 아야 해가지고 데일밴드 붙여주고 집에 가 한 거는 휴업급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. 4일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. 4일 이상 치료를 했을 경우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. 근데 휴업급여에는 숨어있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 먼저 요양기간 내에만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. 요양기간이라는 건 산재가 승인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기간을 정해줍니다.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는 요양을 승인해준다. 요 기간, 내가 실제로 병원 가서 요양한 기간이 아니라 요양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. 두 번째, 휴업 중이어야 합니다. 즉 일을 하시면 안 돼요. 일을 하지 않을 것이 중요한 요건이에요. 예를 들면은 산재 사고 났는데 요양기간인데 원래 하던 일은 못해도 요 일은 할 수 있어. 사장님 전부해주세요. 다른 업무로 배정해주세요. 다른 일 했어요.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휴업급여는 못 받아요. 또는 A 회사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산재 승인해서 요양기간이 나왔는데 또 다른 회사 이것도 일을 하잖아요. 이것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. 또는 본인이 자영업, 내 사업, 이참에 내가 집에서 부업 돌리던 걸 조금 확장해야지. 하고서 음악해서 영업수익 올렸어요. 그것도 휴업급여 안 됩니다. 또 마지막 세 번째, 취업 못한 기간일 것입니다. 요거는 뭐냐면은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기간이 나왔는데 주치의가 취업 치료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는 휴업급여가 안 나옵니다. 이럴 때는 취업 치료가 안 된다는 처분을 새로 받으시거나 혹은 재판으로 다투시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여서 휴업급여를 받으시게 됐다. 그럼 얼마나 받으실까요? 원래 받던 월급 그대로 받나요? 아니에요.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70%가 됩니다. 예를 들면은 일당 20만 원이었다. 휴업급여를 얼마 받으시게 됐냐면 일당 14만 원으로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.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일용직 근무를 하셨다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일용직 근무를 하셨다면 통상근로개수라는 부분이 생겨서 만약에 일정 일 이하로 일을 하셨다면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. 요거는 좀 전에 평균임금에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때 주의하실 게 세 가지가 있어요. 1번, 지난 기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다. 월급도 일하고 나서 받잖아요. 휴업급여도 마찬가지예요. 앞으로 받을 걸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. 지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청구하셔야 되고 그것만 받으실 수 있다. 2번, 사업주로부터 산재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 명목 등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게 있다면 공제가 될 수가 있어요. 휴업급여에서.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명목이 같다고 봅니다. 그 부분만큼은 휴업급여에서는 공제하려는 게 근로복지공단 입장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게 되게 중요해요.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 중에 일을 하셨어요. 일을 하셔서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돼서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환수도 되고 심한 경우에는 속였다라고 봐서 2배까지 환수가 돼요. 또 이걸 거부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자를 고발합니다. 검찰에 고발을 해요. 사기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휴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휴업급여는 꼭 받으셔야 돼요. 휴업급여를 받으셔야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고 생계를 이어가야지 또다시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렇지만 법에 정한 것 이상으로 휴업급여를 받으시게 된다. 민사적인 문제, 형사적인 문제가 두루두루 발생하게 됩니다. 산재를 입으셨다면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산재를 신청하시고 급여를 받으세요.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맞닥뜨릴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. 지금까지 이기훈 변호사였습니다.